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특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만들고 첫 번째 이 국회에서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한동훈 특검을 바로 발동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 역시 조국이다. 역시 조국은 잘 싸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는 여전히 이 개혁의 발목을 잡는 소위 말하는 수박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정말 많이 빠져나갔지만 완전히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황희 이런 사람이나 이소영이나 이런 사람들 솔직히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어요. 춘천의 허영, 덕시 마음에 안 듭니다. 저걸 갈아치웠어야 되는데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힘도 모아주지만 한편 너무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야, 저기는 정말 잘 싸우겠다라는 마음이 팍 들죠.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보면 야, 역시 전투력을 중심으로 사람을 뽑았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입니다. 정말 전투력 하나는 확실할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미정 아나운서가 포함이 됐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이정섭 검사의 처남이 마약을 하고 다닌다는 증거물을 제출하고, 자, 그 마약 사범을 이정섭이가 빼돌려줬다라고 폭로했던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분이 오늘 조국 혁신당에 오늘 입당을 했더라고요. 와, 멋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통쾌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강미정 씨가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은 듭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잘 싸울 수 있겠다.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데 저만한 인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죠. 그러니 당연히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걸 겁니다. 그래도 민주당을 도와야 된다. 민주당에 몰빵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분들의 선택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분 선택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또 이렇게 또 나가는 것이 너무 지지율을 많이 끌어모는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나름 다 판단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오늘 한동훈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예상치로는요. 조국 혁신당이 적게는 8석, 많게는 한 12석 정도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역구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지역구에 나간다면 이른바 험지를 찾아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아우 좋아요. 뭐 아직까지는 가능성 차원입니다만 부산에서 출마하시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글쎄 뭐 기대 한번 해보죠. 조국 전 장관은 오늘 비례대표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특검을 진행하겠다. 아우, 너무 좋아.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조국 혁신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은 국민 여러분들께 한동훈에 관한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최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 금지 상태였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조국 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 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 검찰 독재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1호 특검 발의입니다.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장은 첫째,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둘째,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던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 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은 국민 여러분들께 한동훈에 관한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관건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조국 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 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 진보 세력의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네. 시원하죠. 예.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도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왜 한동훈을 탄핵 안 해가지고, 한동훈을 탄핵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요즘 고통을 안 받지 않겠냐. 한동훈은 지금 헌법재판소 들락거리면서 탄핵 심판받고 있을 건데, 그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참 말을 많이 했는데, 자, 아쉬운 대로 이 다음 국회가 열리면 이러나 저러나 한동훈은 이번에는 탄핵이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끌어내리는 것도 있겠고요. 한동훈 감옥 보내기 위해서라도 저 깐족이 감옥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이번에 투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것부터 하나씩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이 한동훈 특검의 사유로 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유가 바로 고발사주 사건이죠. 고발사주 사건이 뭡니까? 자, 고발사주 사건은요, 벌써 4년 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정치적 장난질을 치려다가 정치적 음모를 꾸미려다가 딱 걸린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고 실은 정치 공작하려다가 딱 걸린 사건입니다. 공작 정치 실패 사건입니다. 자, 당시 검찰이 유시민, 최강욱 등을 억지로 올가매기 위해서, 모함하고 잡아넣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사건 하나 만듭니다.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에게 고발장을 써주면서 야, 이거 접수시켜 라고 했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접수시키라고 한 사건의 내용은 뭐였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이 실은 한동훈과 이동재가 유착해 붙어먹은 사건이 아니라 유시민과 최강욱이 음모를 꾸민 사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뒤집으려고 진실을 뒤집어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선거를 앞두고 장난질을 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딱 걸린 사건이죠. 그게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자, 이 고발사주 사건, 이거 자체가 이미 쿠데타가 되겠죠. 이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손준성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김웅은 물론이고요.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무혐의 결론을 내줬던 검사들 다 싸그리 다 감옥에 가거나 탄핵당하거나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어쩐다? 예, 특검이 필요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 사건, 고발사주 사건, 이 고발사주 사건을 한동훈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고발사주 사건에 왜 한동훈이 나오느냐고요? 아니, 고발사주 사건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손준성, 김웅, 길게 넘어가봤자 뭐 윤석열 이쯤 아닐까요? 예, 아니죠. 당시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서 여기저기 검찰 관련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까지, 예, 그리고 거기에 뭐 임모 검사니 성모 검사니 권순정이 이런 사람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 엮어나오듯이 줄줄줄줄줄줄 나왔습니다. 당시 법무부와 공수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하루 10차례 혹은 최대 17차례 전화를 했다는 게 드러났죠. 심지어 김건희와 한동훈 사이에서도 통화가 이루어지며 카카오톡 대화가 오갔다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이 3명이 아마 실무를 맡은 것 같은데 이 실무자들끼리 하루 40여 차례 카톡을 보냈던 게 확인됩니다. 한동훈은 손준성한테 60장의 사진 파일을 대거 보냈던 것도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당시 한동훈은 임모 검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뭔가 장난질을 한 걸 했을 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 임모 검사? 예, 이 사람이 부산지검과 대검 파견 이걸 맡고 있는데 당시 한동훈이 부산지검에 있었거든. 게다가 반부패 특별수사단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더라. 자, 그 외에 뭐 성모 검사도 있고요. 뭐 또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검의 지휘 라인과 비공식 지휘, 공식 지휘 라인과 비공식 지휘 라인이 막 엉켜 있으면서 이들끼리 대단히 긴밀하게 무언가를 주고받았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바로 고발사주 사건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기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요, 얘네들은 지금은 가만히 있을까요?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딱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지금도 검찰 뭔가 이런 거 음모 꾸미고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요, 솔직히 공개적으로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조선일보도 포함이 돼 있어요. 당시 요런 그림, 이 사실은 사실은 이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아니라 최강욱 유시민의 이 정치 공작 사건이야 라고 이런 큰 그림 시나리오를 만들어준 게 어디였냐면 사실은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이동재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인터뷰하면서 그런 그림을 막 그려주고 막 그랬었어. 결국에 조선일보가 그려준 그림, 그 시나리오를 윤석열,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이런 자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고발장으로 만들고 그 고발장을 만든 거를 그 김웅을 통해 가지고 그 조성은 씨한테 넘겨준 뭐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자, 이거 되게 복잡하고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적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죠. 공수처가 겨우겨우 어렵게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손준성 하나를 지금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이요,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제대로 안 내줍니다. 구속영장도 제대로 안 내줘요. 그러는 바람에 수사가 엄청 난항을 겪었습니다. 판사들이 정말 나쁜 놈들인 거지. 당시 이때 드러난 게 뭐가 있었습니까? 판사들에 대한 그 사찰,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또 퍼졌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분노하기는커녕 겁을 잔뜩 집어먹고서는 검사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겁니다. 공수처에서 청구하는 구속영장이고 압수수색영장이고 다 기각했던 거예요. 자, 이 사건 반드시 다시 수사를 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이거 공소시효 많이 남아있어요. 윤석열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입니다. 윤석열이 징계를 당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널A 검안 유착 사건, 이 사건에서 한동훈이 걸린 것 같으니까 한동훈의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감찰하겠다고 했다가 한 대 맞을 뻔했다 그러잖아. 뭐 그 정도 상황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위협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이 사건은 임은정 검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도 윤석열이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술 접대 사건. 이른바 99만 원 세트 검사 세트 사건. 그 다음에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사건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윤석열이 징계를 당했는데 정직 3개월인가 당했죠. 자, 그런데 1심에서는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 양정이 오히려 약하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죠. 뒤집어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은 변호사를 바꿔요. 1심을 승소한 변호사를 바꾸고 어리버리한 애를 딱 배치한 거야. 그리고 사실상 재판에서 아무런 말을 안 하게 만듭니다. 윤석열 쪽에서만 열심히 얘기하고 법무부는 아무 말을 안 해. 자, 이 사건 되게 이상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건이 원고는 과거의 윤석열이고 피고는 현재의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당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도 징조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국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요구를 한 건데 검사에 대한 징계권은 사실은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의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 사건을 누가 진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행하게 돼 있어요. 자, 뭡니까? 이해 충돌이죠.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은 손을 대면 안 돼. 변호사도 바꾸면 안 돼. 바꿨어. 그리고 바뀐 변호사는요, 재판을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끝나자마자 대법원 가기도 전에 상고를 안 해버려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윤석열은 탄핵을 당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만 해도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윤석열은 총선에서 패해야 정상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사건입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죠. 이게 언론입니까? 이게 언론이에요? 이거는 개새끼도 이 정도보다는 더 하겠다. 개새끼, 소새끼, 돼지 새끼도 이보다는 낫겠다. 참. 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게 이게 직권남용이 되겠죠. 또는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한동훈이 그렇게 좋아하는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좋아하는 바로 이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에 대한 이 입시 비리 사건. 논문이 이렇게 쭉 있는데 논문이 다 보니까 다 뺏긴 거 아니면 표절한 거, 근데 심지어 그것도 자기가 쓰지도 않았더라. 자,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은 계속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한 거를 아티클 형태로 남겨둔 거예요. 아티클이 논문이다, 이 자식아. 아, 진짜 못됐지. 여러분, 논문을 쓰면은요, 한글 논문을 쓰더라도요, 영어 초록을 남깁니다. 근데 초록 이름이 아티클이에요. 그러니까, 아티클이라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논문 아니고요, 아티클이에요. 야, 이 새끼 말장난하는 거지? 이거 뭡니까? 예, 이거 국민들 상대로 사기친 거잖아요. 이거 처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관련된 자료들, 입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상당히 허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부모 찬스 쓴 게 많이 드러나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전부 다 덮어버렸어요. 이거 당연히 수사해야 되겠죠. 한동훈 말이야,
지는 남의 자식을 그렇게 중학교 때 일기장까지 탈탈 털어간 놈이 지 새끼는 그렇게 귀하는 거야. 제가 이거 파헤치다가 한동훈한테 고소당했잖아요. 아동학대로. 아동학대래. 예? 내가 지 딸 비리, 입시 비리 취재하는 거는 아동학대래. 이런, 아유, 진짜. 이게 인간이냐고. 예? 자,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부분이고요. 여기부터는 조국 전 장관이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직전에 검찰개혁법 만들었었잖아요. 그 검찰개혁법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검찰개혁법을 무력화시키죠. 누가? 한동훈이. 뭐로?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시킨 거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탄핵 사유가 돼도 100번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쿠데타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이거 잡아가둬야 돼요. 이거 왜 안 합니까? 이것도 특검에 들어가요. 만약 이 과정에서 몇몇 현직 공무원들이 저거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도 야 시끄러 해 이 새끼야. 이랬으면 예, 말 그대로 직권남용이 됩니다. 강요죄도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겠죠. 이 과정에 무슨 범법이 있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당연히 꺼내 나와야겠죠. 수사는 해야 되겠죠. 자, 검사를 수사할 때는 검사들이 하듯이 검사들이 다른 피의자들을 괴롭힐 때 쓰는 방법 그대로 써야 됩니다. 너 똑바로 얘기 안 하면은 영원히 아니 너 변호사도 못하게 해줄 거야. 아니 네 가족들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 주구마 라고 좀 해야 되겠지. 지들도 그러잖아. 지들도 한번 당해보라 그래. 못된 새끼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자, 한동훈 특검 사유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법무부 인사관리단, 이거는 정보조직법을 위반한 거죠. 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개혁법 무효화 시행령. 그 다음에 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한동훈이 권한쟁의 심판 내잖아요. 검찰개혁법 무효로 만들어 달라고. 그 권한쟁의 심판, 솔직히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각하가 나옵니다. 왜? 한동훈 니는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라고요. 근데 권한쟁의 심판 낼 자격이 없다라는 거 많이 나왔었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강행한 겁니다. 이거 역시도 특검 혹은 징계 사유 됩니다. 무엇보다도 딸과 관련된 문서 위조 의혹 있죠. 말 그대로 미래소녀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봉사활동 아직 날짜가 안 됐는데 이미 사인이 다 되어 있는 봉사활동 서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나 최원순 관련 수사를 뭉개버린 법무부 장관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손도 안 댔지 않습니까? 이게 직무유기죠. 그 다음에 50억 클럽 수사 직무유기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툭하면 쏟아낸 고소고발, 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다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네 딸의 입시 의혹을 취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동학대가 됩니까? 그거 무고죄죠. 저뿐만 아닙니다. 툭하면 한동훈 고소고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고발 막 남발했습니다. 죄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남발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무고죄 아닌가요?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대놓고 악의적인 경우나, 여기서 말하는 악의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경우에만 고소고발이 가능하고, 그 밖에 의혹의 제기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할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의 오랜 판례예요. 근데 그 한동훈이가 그걸 모르겠어?
알고 있으면서도 막 고소고발 남발합니다. 이유가 뭐겠어? 이틀막이죠, 말 그대로. 이거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고소고발을 넣으라고 사주한 것도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자, 저를 고소고발한 기자 몇 명이 있어요. 좌영길이니, 최동순이니, 유희곤이니 뭐 이런 애들인데, 얘들 중에 몇 명이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 자기 SNS에. 뭐라고? 내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대. 자,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거를 왜 걔네들이 가져가죠? 예, 걔네들이 저한테 보낸 고소장 보니까 제가 했던 말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고. 자, 그러니까 검찰이 뭐 범정 같은 데서 제가 뭐 한 얘기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걔들한테 넘겨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말 그대로 타인을 시켜서 고소고발을 사주한 겁니다. 이런 의혹 분명히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대검 범죄정보 분석관 얘네들이 대검 범정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자나 뭐 유튜버들이나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찰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꽤 구체적인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찰하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되겠죠. 오늘 조국 대표가 미처 말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참 여러분 들으시니까 황당하죠. 야, 한동훈이 생각보다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 드시지요?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아니한 하지만 의심이 되는 그런 대목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검 뭐 수사정보정책관실 하여튼 수사정보 범죄정보 범정이든 수정관실이든 하여튼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언론을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은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고발사주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김어준 방송이라든지 김용민 방송이라든지 시사타파라든지 이런 데에 이거를 면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 이거는 뭐 이미 한번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그때만 했겠어?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예, 이거는 민간인 사찰입니다. 민간인 사찰에 해당이 돼요. 이거 그냥 놔두면 검사들 정말 못돼집니다. 여러분 저기 정우성 씨하고 조인성 씨 등가 있었던 더 킹인가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더 킹에서 캐비넷에 있는 그런 파일들 가져와 가지고 뻥뻥 터뜨리고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지금도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을 맡은 데가 범정입니다. 이 범정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하고 있는 거, 언론 사찰하고 있는 거 반드시 수사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이미 일부 부분적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검사들이 검찰 쿠데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반드시 파헤쳐야 됩니다. 만약에 관련된 자료가 사라진다면 담당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끔 해야 합니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